저는 이때까지 본 MPV 차량 중에서는 유일무이하였고요. 3열에도 전동 선쉐이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웬만한 고급 SUV 차량에도 보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MPV 차량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기아에서 나오는 카니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MPV 차량의 끝판왕이라고 하죠. 바로 토요타의 알파드 차량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알파드의 경우에는 전장 길이가 5005mm,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5155mm로 약 전장이 1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보닛 길이를 쟀을 때는 약 20c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 이 보닛 길이 자체만 봤을 때는 이 전장이 15cm가 카니발이 더 긴데 실질적으로 보닛 길이에서 거의 다 저는 차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 배치 자체를 굉장히 아래쪽으로 그리고 깊숙이 안쪽으로 배치를 해서 조립을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설계하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엔진 자체가 무겁잖아요.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면은 무게 중심도 낮아지고 주행 안정성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솔린 엔진에서 190마력, 하이브리드 모터에서 60마력에서 총 250마력의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7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7인승이지만 제가 여태까지 본 MPV 차량 중에서는 실내가 가장 고급스럽고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잘 되어 있냐고요? 제가 실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의전용이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태운다라고 하면은 뒷좌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카니발이나 다른 MPV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열이 생각보다 많이 좁습니다. 그리고 많이 깝깝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이 리무진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실내에서 느낄 때 150cm 정도, 그리고 외장의 전고 같은 경우에는 2045 정도의 전고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안에 타서 탑승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상당히 높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천장에 슬라이딩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양옆으로 운전석, 조수석 뒤쪽으로 측면으로 슬라이딩 루프만, 커버만 열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2열에 딱 탔을 때 레그룸 자체가 말도 안 되게 길게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뒤로 끝까지 당긴다라고 한다면 다리가 웬만한 키 큰 사람도 닿지 않을 정도로 길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1열에 조수석에 있는 헤드레스트를 탈거하고 나서 시트를 눕히게 되면요, 완전 다리를 일자로 쭉 뻗고 갈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 전방 시야까지도 딱 트여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열 시트를 빼고 그냥 2열에서 리클라이닝만 한다고 하더라도 리클라이닝 자세도 굉장히 편안하게 나옵니다. 근데 알파드의 시트는 굉장히 폭도 넓지만 마사지 시트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부분들이 인상이 깊었고요. 시트를 딱 앉았을 때 뭔가 되게 포근합니다. 우리가 정말 편안한 의자나 아니면 리클라이너 체어에 앉아있는 느낌처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안락한 느낌이 드는데, 다른 차량들을 탔을 때는 이 정도의 안락함은 제가 느껴보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4존으로 에어컨을 각각 개별로 온도 설정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시트 히팅 패널이라 그러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나 7시리즈나 고가 차량에서 봤던 기능들인데 손이 닿는 부분들 있잖아요. 2열에 좌우측에 손이 닿는 부분들에도 시트 히팅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찬바람이 잘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도 확실하게 차단을 하면서 따뜻한 히팅 바람을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중 실링 슬라이딩 도어랑
어쿠스틱 글라스가 들어감으로써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많이 차단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가운데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모든 자동차의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2열에 있는 14인치 대형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OTT가 연동됨으로써 넷플릭스, 유튜브, 인터넷 등등 고화질로 시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쓰지 않는 경우에는 전동으로 접는 부분들이 좋았고요. 실내를 보다 보면은 요즘에는 조명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알파드의 경우에는 주백색 4000K 조명으로 들어오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측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컬러 자체도 여러 가지 컬러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가정에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VIP를 많이 모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열 선쉐이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알파드를 보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2열 선쉐이드가 전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때까지 본 MPV 차량 중에서는 유일무이하였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 3열에도 전동 선쉐이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웬만한 고급 SUV 차량에도 보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열에도 막상 형식적으로 만든 자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람이 타고 움직이는 부분들까지도 정말 고려를 해서 만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통 수입 차량에서 4인승 시트를 옵션으로 추가를 많이 하죠. 2천만원, 3천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옵션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좌석 테이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트 커버를 열게 되면은 좌석 테이블이 나와서 여기서 노트북을 쓸 수 있다든지 식사를 할 수 있다든지 편안하게 뭔가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내가 대접받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듯한 느낌으로 2열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뭔지 아세요? 2열이 이렇게나 넓은데 3열로 넘어갔을 때 3열도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다른 차량들, 카니발 같은 경우로 자꾸 제가 예시를 듭니다만 카니발은 2열하고 3열하고 길이 차이가 레일 연장 개조를 하지 않거나 특장 작업이 되지 않는 순정 시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주먹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좁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3열조차도 굉장히 넓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다리를 쭉 펴거나 편안하게 제가 뒷좌석에 타고 장거리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답답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카니발 9인승 같은 경우에는요, 3열 시트가 굳이 우리가 6인 이상 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달고 다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에서 9인승의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9인승을 만든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성인 남자 9인승에 9명이 다 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9인승 시트를 펼쳐가지고 다 탄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게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시트 구성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옥 같은 벌 받는 수준의 시트 배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굳이 9인승을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뭐 어쩌겠어요. 9인승이 되게 되면은 부가차상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도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베네핏이 있다 보니까 억지로 9인승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니발 7인승이 또 나왔죠.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카니발 7인승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부분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 금액도 물론 한 200~300만 원 더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트 자체가 3열이 펼치게 되면은 앞뒤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트가 그냥 앞으로 가서 고정이 되어 버리는 방식이거든요. 앞으로 가서 고정이 되게 되면은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짐도 싣고 넓게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건 역시도 7인이 다 타고 가기에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7인승의 기준에 충족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파드는 다릅니다. 알파드는 넓게 운전석, 조수석 앉고요. 2열에도 VIP들 모시고요. 그리고 3열에 또 수행 비서분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탄다라고 했을 때 전혀 좁지 않게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5명이 탄다라고 하면은 시트를 날개처럼 위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간은 굉장히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유모차도 실을 수 있을 거고 높은 짐도 그냥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실어 볼 건데요. 이 자동차가 생각보다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이 디트론의 자동차를 한번 실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핸들을 분리하지 않고 실을 수 있는 차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핸들 높이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고가, 실내 전고가 110에서 120 정도 나오는 차량들은 아예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SUV 차량 트렁크라 하더라도 전고 자체가 120, 130, 140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탈거를 해서 실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이 디트론의 자동차를 그대로 실었는데 이게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대로 실은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들고 있는 캐리어도 지금 뭐 사이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인치 이상, 그리고 대형 사이즈 캐리어, 소형 사이즈 캐리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짐들을 같이 함께 적재를 하면서도 뒷좌석 2열의 레그룸은 넓게 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고요.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잘 만든 어떤 시트 배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3열 시트가 앞뒤로 이동을 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만약에 내가 뒤에 짐을 더 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키가 크지 않은 중학생이나 어린 자녀분이 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당겨서 뒤에 공간을 더 넓게 쓰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MPV 차량을 타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 나는 짐이 많아서 큰 차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짐을 실기 위해서 MPV 차량으로 바꿨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카니발을 구매를 했다, 9인승이든 7인승이든 구매를 했다라고 치면 막상 실어보시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실내 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타라는 브랜드가 미국에 안전 때문에 가진금을 많이 냈잖아요.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예민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트렁크 뒤에 서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전동 트렁크니까 열려야 되잖아요. 안 열리고 문만 딸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고장이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뒤에 서서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안 열리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좌우측에 있는 테일램프 아래쪽으로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뭐냐면 주행할 때 과연 어떻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사실 저는 장거리 운전할 경우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타의 반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제가 써봤을 때 전혀 불편함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정말 편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기능이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차가 만약에 신호 대기 중이거나 서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굳이 브레이크에 발을 얹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회생 제동을 해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브레이크 작동을 하지 않음으로 굉장히 편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V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한 모드잖아요. 물론 40km가 넘어가거나 엑셀을 세게 밟았을 경우에는 작동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만, 이건 역시도 우리가 주차장에서 올라간다든지 좀 조용하게 주행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단거리로 잠시 이동을 하고 싶을 때는 EV 모드를 놓고도 충분하게 이동이 가능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어느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사실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큰 차량에 2.5 엔진에 그리고 250마력 밖에 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출력이 부족하진 않을까? 아니면 성인 4명, 성인 6명이서 골프채를 싣고 CC나 어디 공을 치러 갈 때 뭐 오르막길 언덕으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 힘이 부족하진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부족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미션 자체가 CVT 미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르막길 올라갈 때 소음이라든지 웅거리는 그런 느낌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차량들이 좋아지고 옵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서라운드 뷰가 없는 차량들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서라운드 뷰라 하더라도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PVM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밑에를 투명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차가 보통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PVM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투명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마치 하늘에서 내가 진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차선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요. 아래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좌회전, 우회전, 글자 표기, 장애인 표지 웬만한 것들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소프트웨어가 구현해내고 만들어내더라고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게 막상 계속 쓰다 보니까 편리한 기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알파드 말고 레인지로버에도 PVM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레인지로버를 탔을 때는 뭔가 2%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알파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이질감이 전혀 없었고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파드 차량이 이렇게 내부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제작할 때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주행을 해보다 보면은 공식적인 공인연비는 13.5km 정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 또 아니면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연비가 제가 운전했을 때는 약 15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큰 차량에 연비가 15km 정도 나오고 이 정도 공간 활용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AWD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연비가 15km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 급에서는 유일무이한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파드를 제가 타보면서 사실 감탄을 하면서 탔습니다. 어떻게 차량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이 차량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리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차량을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별로 그렇게 막 흔한 차량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 있게 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한번 타보시잖아요. 왜 알파드라고 하는지 여러분들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